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KGM에서 하반기에 공개할 신차 액티언의 사진이 실제로 유출이 됐습니다. 야, 액티언이라니, 이거 단종된 지 얼마나 오래된 차인데 이제서야 다시 부활하는 거야.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 때는 어땠어요? 코란도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물론 그게 좀 목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는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액티언이 부활했습니다. 지난번에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됐었고, 이번에는 실물이 공개가 된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름이 액티언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본인 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외관 모습은 토레스에서 살짝 변형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나를 잘 내놓으니까 토레스에서 파생된 모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토레스 있었고요, 토레스의 EVX 전기차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나올 거고요, 토레스 쿠페 버전이 액티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토레스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토레스 인기가 살짝 떨어지긴 했어. 처음에 막 출시되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3,4,000대 정도 팔다가 최근 한 몇 달간은 한 1,000대, 1,500대 요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죠.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조차도 한 1,300대, 1,500대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G 모빌리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액티언이라는 후속 모델을 따로 개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출시될 액티언 티저 이미지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날렵한 느낌이죠. 그리고 굉장히 굵은 LED DRL 선을 곳곳에 사용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를 보면은 건곤 감리를 이 차체 전반에 걸쳐서 사용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 쿠페 액티언 모델도 건곤 감리를 차체 전반에 걸쳐서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건곤 감리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야, 이렇게 되게 굵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쿠페처럼 뒤쪽이 싹 잘려있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네요. 티저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과연 실물 이미지가 이것과 비슷하게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면요, 야 잠깐만, 이거 좀 아니 사진을 왜 이렇게 찍으셨어? 사진을 위에서 내려보듯이 찍으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니까 약간 차가 좀 옹졸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램프는 요 양옆에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티저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DRL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위쪽으로 DRL이 이렇게 얇고 길게 이렇게 뻗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것들도 되게 티저 이미지랑 상당히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은 아마 티저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굵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티저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굵은 듯한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KG 모빌리티의 대부분의 디자인들은 건곤 감리 디자인을 정말 많이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액티언의 디자인에서도 양옆에 있는 DRL을 잇는 요 사이에 건곤 감리 형태를 양옆으로 이어놓은 DRL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건곤 감리 중에서 리를 담당하고 있는 램프가 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이니까 불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힘으로 가서 리를 넣어 놓은 건가? 아, 너무 의미를 많이 담아서 뭐에다가 의미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DRL 외에도 라디에이터 쪽에도 램프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램프가 전면부에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헤드램프 외에도 DRL을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면부에 사용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또 될 것도 같기도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EVX 뭐 이런 차량들을 보면 전면부에 DRL을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길게 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런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레스랑 비슷한 모습도 있습니다. 보닛 라인이라든지 보닛 끝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토레스에서 사용하던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토레스 쿠페 액티언에도 그대로 사용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금형 같은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돈이 좀 덜
덜 드는 듯한 금형들을 건드려서 좀 차이점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 모습,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겨자색이었는데 이거는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모델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색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뒤쪽에 레터링으로 액티언이 들어와 있어요. 액티언. 와, 지금에 와서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액티언으로 나온다는 게 제가 이걸 기대를 해야 되나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이 액티언이라는 모델이 사실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된 쿠페형 SUV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는 못생긴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쌍용에서 나온 차 두 대가 바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차 탑 10 아니면 탑 7 막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차가 액티언, 로디우스 이 두 차종이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 액티언을 부활시키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다행히도 이름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이야. 요즘 20대들은 액티언 모를 거예요? 약간 우리 아버지가 탔던 차,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한 30대 초반에 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주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액티언이라는 이름 자체는 국내에서 꽤나 유명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을 채택한 건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수를 둔 것처럼 보여요. 자, 뒤쪽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리어 램프가 굉장히 얇고 길게 빠져 있죠. 요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면 트렁크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잘려 있고 리어 램프가 그 사이를 지나쳐서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하단부 범퍼 쪽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 지시등이 트렁크가 올라가는 부분에도 있어야 되고 트렁크가 올라가지 않는 요 바깥쪽 부분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어야 자동차 법규를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하단부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편안했었어요. 중형 SUV 정도면 당연히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야지. 뒤쪽에 리어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건곤 감리를 형상화한 램프 디자인이 하나 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져 있는 거는 토레스 디자인에서도 여러 가지 봐왔으니까 이런 것들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에 보면은 이 D필러, 트렁크 라인이죠. 이 부분을 쿠페형처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레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SUV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어의 끝부분으로 올수록 그냥 싹둑 잘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싹둑 자르기보다는 쿠페형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깎아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만 봐서는 이 차량이 정말 쿠페형 차량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측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진짜 이 차량이 SUV 쿠페형처럼 나온 차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 경사각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는 걸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해치면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웬만큼 중형 SUV의 트렁크 공간을 내주면서 느낌만 살짝 쿠페형 스럽게 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 보면은 이렇게 5개의 기둥처럼 되어 있는 디퓨저가 거의 뭐 스포츠카처럼 디퓨저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블랙 하이글로시로 된 이런 디퓨저를 달아놨는데, 확실히 이런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디퓨저를 달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 뒤쪽 후면부 모습을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액티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토레스에서 봤던 그런 느낌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로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쿠페형 SUV가 탄생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 뒤쪽의 전반적인 쉐입이라든지 뒷 휀더 라인이라든지 뒷 창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빵이 좀 차 있는 차량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액티언 차량 배출가스 인증 시스템에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엔진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토레스에서 사용했던 엔진 1.5L 터보 가솔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력 또한 170PS로 똑같은 엔진, 똑같은 파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도 6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괜찮나? 저도 토레스 타봤지만 토레스에서 사실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어디서 들었냐면,
초반 출력, 토크 이런 것들은 저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량 무게가 한 1.5톤, SUV이면서 좀 더 각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중고속에서 조금 힘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의 변속기의 단수를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1.5L 터보라고 하더라도 출력을 조금 더 업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공해 3종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주차장이라든지 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고요. 토레스 일반형 모델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차 중량이 70kg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내 내장재 같은 것들도 거의 그대로 썼을 텐데 공차 중량이 70kg 늘어났다는 건 제 예상에는 쿠페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장을 조금 더 늘리면서 뒤쪽 필러를 살짝 더 완만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액티언 전반적인 디자인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사실 토레스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지만 시스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자잘자잘한 시스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개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개선을 해주는지 그리고 또 최적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와봐서 저희가 사용을 해봐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전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파워트레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오고 있는 토레스 EVX처럼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로 나왔더라면 이거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이 차량이 확실히 양산형으로 나온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예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액티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부활한 이 차량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나 만족스럽고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잘 팔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국산차 시장에서 쿠페형 SUV라고 하면은 GV80 쿠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외에는 보통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정통 SUV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액티언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